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가슴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고 혼자라는 외로움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도 이번에 겪은 일은 특히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통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 78살입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남원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도 들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홀로 사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시골에서의 삶은 단조로웠지만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기침이 나고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나이 들면 몸이 약해지니 기침쯤은 당연히 생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밤에 잠을 설칠 만큼 심한 기침이 나더군요. 숨이 차서 걷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때서야 불안해져서 가까운 동네 진료소에 가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를 진찰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제대로 된 검사를 할 수 없으니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골에서는 큰 병원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교통편도 불편하고 혼자 움직이기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든 생각이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도시에 사는 아들 집에 가면 큰 병원에 다니기 수월할 테고,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돌봐줄 거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큰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서는 힘드니 며칠 동안 아들 집에서 지내도 되겠냐고 물었죠. 아들은 별말 없이 허락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줄 줄 알았습니다. 짐을 싸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저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모은 돈으로 아들에게 서울에 집을 사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들의 결혼과 행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죠. 그 집을 마련해주고 저는 시골의 작은 집으로 내려가 살았으니 제게는 이 집이야말로 자랑이자 보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했을 때 며느리의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머님 오셨네요. 간단한 인사말만 건넬 뿐 며느리는 저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아들이 아마 내 몸 상태를 말해줬겠지, 그래서 많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오해였습니다. 집에 온 지 이틀째 되는 날, 며느리가 본격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몸도 무겁고 검사 결과도 불안했기 때문에 마음이 무척 착잡했습니다. 큰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폐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긴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나이가 많다 보니 수술이나 치료가 부담스러웠고 비용도 걱정이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 지친 몸을 소파에 기대었을 때 며느리가 저를 보며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계속 계시면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저희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어머님께서 요양원에 가 계시면 서로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아직도 저는 스스로 생활할 수 있었고 그저 병이 나을 때까지 잠시 머무는 것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말이 너무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이 저를 돌봐줄 것이라는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점점 더 저를 밀어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오면 저는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이라도 내 편을 들어주기를 바랐죠.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저와의 대화를 피했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아, 정말로 내가 요양원에 가야 하니? 그때 아들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상황이 좀 어려워서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시면 서로 편할 것 같아요. 몸도 많이 안 좋으시니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저를 짐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바쳐 마련해준 그 집에서 제 자리는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배신감과 서운함이 뒤섞여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후로는 집에 있는 것조차 불편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냉랭한 시선과 말투, 아들의 무관심 속에서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든 것도 참기 어려웠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몸이 아파서 혼자 지내기 힘들 거라는 걸 알면서도 아들 집에 더 이상 머무는 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챙기고 조용히 그 집을 떠났습니다. 시골로 다시 내려와 혼자 지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몸도 아프고 앞으로의 삶은 제 자신을 돌보는데 집중해야겠다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내주던 돈을 끊고 그 돈으로 제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결심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한 목소리로 안부를 묻더니 대화의 끝에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번 달에는 돈을 안 보내신 건가요? 다시는 요양원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님이 병원에 가시는 동안 제가 집에서 돌봐드릴 테니 그동안 보내주시던 돈은 계속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사뭇 간절하게 들렸지만 그 속내는 너무도 뻔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돌보겠다는 마음보다 제가 보내주는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 아픈 몸보다 그들에게는 돈이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돈을 줄 이유도 없었고 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쓰려고 한다. 그동안 많이 도와줬으니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잘 살아가거라.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여전히 돈을 보내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을 번복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돌보는 게 우선이었고 제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더욱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더 이상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조용히 제 몸을 돌보며 매일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미련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이제는 남은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아프더라도 결국 자신을 돌보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가족이란 존재는 때로는 큰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실망을 안겨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 남은 인생을 오롯이 저를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들과 며느리에게 미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미련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 자신에게 집중하고 제 건강을 지키며 남은 삶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자신의 상황을 떠올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그 대가로 돌아오는 것이 꼭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 상실감과 외로움은 매우 크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 자신을 돌보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현명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내 건강과 행복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느끼셨듯이 노후 준비는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를 지키고 돌보는 힘도 잊지 마세요. 노후에는 경제적인 독립도 필수입니다. 미리 재정적인 계획을 세워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편안하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계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